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방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은송 학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맨날 취업 준비만 하고 있고요.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네. 조급한 사람 치고는 방송 전에 여유롭게 커피를 쭉 먹고 있던데 한가로워 이제 보이는데. 뇌를 깨워주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도 또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민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자,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야, 역시 못 푸니까 문제라도 내라. 재정 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우리나라 만 18세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는입니다. 1번 결혼, 2번 취업, 3번 진학, 4번 선거입니다. 자, 우리 은송 학생님 먼저 기회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다 같이 정답 손가락으로 들어보자 했는데 그때 좀 저 그거 싫어요. 큰 충격을 받으셨었거든요. 네. 자, 정답. 4번 선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국내에선 만 18세에겐 선거권이 없습니다. 현행 만 19세 이상 가능.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18세 이하 선거 때마다 찬반 여론이 확산되는데 정치적 판단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관심도도 높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통일 전망각. 다시 뭐라고요? 통일각. 정답입니다. 왠지. 네, 맞추셨습니다. 오. 자, 힌트가 판문점 북측이었는데 이 북측에 있는 게 이 통일각이고요. 네. 이제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이제 판문점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시험 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다 맞췄어요. 두 문제 다 맞추셨어요. 준비를 좀 하고 오셨나요? 오늘 이제 스튜디오 올라오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이게 예. 나왔는데 화면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국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리 은송 학생이 다 맞췄어요. 질문이 현저히 낮았어요. 예, 이런 날 맞추는 거는 안 돼요.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을 고콜릴 때 네. 맞추면 제가 한번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 메디톡스입니다. 2000년 주식회사 엔디소스를 설립해 같은 해 7월 메디톡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불과 9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네 번째로 주름 개선 치료제인 보툴리움 톡신 제제를 개발했고요. 근육 강직과 같은 치료제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제품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포브스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2016년엔 연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유망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뭐 들어본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앞서 네. 소개된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은송 학생님은 이 메디톡스를 맞아, 맞죠? 알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알죠. 요즘 TV 틀면은 항상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맞으셨어요? 에이, 저는 안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몰래 막 맞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나 이제 맞을 때 됐어 하고 다들 맞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꾸기 형님 메디톡스 알고 계신가요? 아 근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보톡스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톡스 맞아봤어요? 저는 보톡스는 안 맞아봤어요. 아 그래요? 안 맞았어 은성 씨도? 저 맞을 데가 없잖아요. 맞을래?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남자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거의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톡스 자체가 근데 제가 아는 주변 남성분들은 보톡스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턱 쪽에 네, 좀 맞아요. 자각 보톡스를 맞긴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거의 뭐 몰골이 진짜 흉해질 정도가 되니까 저도 19살 때 저희는 맞아봤죠? 맞아봤어요. 저. 아, 맞았어요? 남성분들이 은근히 전 19살 때 턱에 맞았죠.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자, 그러면은 뭐 메디톡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간 1,772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인턴이라든지 채용과 관련된 궁금증들 좀 많이 물어본 것 같고 광고가 확실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연관어 3위에 이제 광고라는 단어 장근석 씨가 이거를 찍었거든요. 네. 그런 것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역시나 또 주식과 관련된 연관어들이었는데 뭐 코스닥이라든지 종목, 시가 그리고 이제 주식하면은 나오는 단골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 그다음에 신라젠 뭐 이런 단어들, 포스코 이제 늘 함께 나오는 단어고요. 코미팜이라든지 뭐 티슈진 여기 제품들 같아요. 그리고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보톡스가 역시나 또 상위 연관어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홍쌤 메디톡스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톡스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모나비 편을 할 때 사인펜이라는 게 이제 그 제품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톡스도 그게 제품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엘러건에서 이 보툴리눔 독소를 주 성분으로 한 의약품을 출시한 거고요. 이 상품이 워낙에 이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톡스라고 그냥 고유 명사처럼 지금 쓰게 된 거고 실제로 요 단백질을 활용한 이 약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톡스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설립한 이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입과 경력상 공채를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대외 협력 부서, 그리고 의학부, 또 국내 해외 영업, 경영 지원 총 한 33개 분야에서 한 80여 명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채 이전에는 이 기업이 이제 신흥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직 채용으로 경력 방식으로 채용이 있었고 공채 직전에 한 임직원 수가 400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규모는 이제 굉장히 대단히 공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최근 성장세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 바이오 산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제약사 그리고 요즘 핫한 바이오 시밀러 이런 산업만 보지 말고 이런 틈새 시장도 두고두고 보면 여러분들 취업의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국내 1호 보톡스 박사가 만들었다고 카더라. 이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 주름 개선제인 바로 보톡스라고 합니다. 그 보톡스의 매출의 70%를 우리 수출해서 올리는 만큼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뭐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톡스에 있어서는 선구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게 보톡스 박사가 직접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현호 대표가 국내 보톡스 박사 1호로 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90년도 초에 카이스트에서 이 보툴리눔이라는 독소를 주제로 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또 선문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당시 이제 IMF가 터지면서 기초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과감하게 벤처 투자자로부터 한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공장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창업하고 6년 만에 보톡스하고 효능이 이제 거의 같으면서 가격이 이제 보톡스가 비싸니까 그거보다 가격이 약 절반 정도 수준의 이 메디톡스를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의약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업사원들 얼굴에 직접 메디톡스를 맞고 의사들에게 효능을 선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름했겠네.
그죠? 2009년도 이제 출시 3년 만에 국내 판매 1위에 이제 달성을 하고요. 국내 점유율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태국 이런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급성장하게 돼서 지금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 메디톡스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네, 올해 5월자 자료입니다.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고요. 예. 평균 연봉이 4,521만 원입니다. 사원이 3,157만 원, 대리가 3,783만 원, 그리고 과장이 5,109만 원, 차장이 5,857만 원. 네. 홍쌤, 메디톡스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정체가 뭐 활성화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지는 않은데요. 제 한 학생이 이제 들어갔는데 학교는 이제 건동홍이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3점 후반대, 그리고 바이오 전공을 했고 어학은 높지 않았어요. 막 600대 토익 점수와 토스도 5급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의 강점은 이제 암센터에서 실제로 인턴을 또 진행을 해서 바이오 산업의 어떤 실험이라든가 실험 데이터라든가 실험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위생사 자격증, 또 해썹 교육 이수, 또 군생활도 의무병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산업 관련된 직무적인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장근석, 샵 This is the moment.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잘 노래를 못하는데 아까 작가님 살짝 부탁을 하긴 했는데 기대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잘 못해요. 메디톡스 하면 대부분 잘 모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배우 장근석 씨가 바로 그 광고에서 이걸 했습니다. This is the 죄송합니다. 예. 모먼트가 아무튼 했는데 네. 실제로 이 광고가 우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쌤? This is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그런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업 광고입니다. 나우편 장근석 씨가 이제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공개 5일 만에 2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일 조회수 40만 뷰 5일 동안 기록했는데 현재는 봤더니 한 500만 뷰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 러시아, 멕시코 같은 세계 전역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뇌성마비 첨족 기형 환아 치료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톡스, 메디톡스가 쓰인대요.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일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공헌 캠페인 팀 2022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 캠페인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전 임직원들하고 또 유명 인사 2022명의 서포터즈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아 뇌성마비 환우의 그 첨족 기형을 낫게 씌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몽골 지역의 소아 뇌성마비 환우들 치료를 위해서 이 몽골의 국립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한국,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같은 후원 국가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뭐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메디톡스도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업 광고가 캠페인이나 뭐 이미지 홍보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떤 광고들이 기업을 인식하기에 좋던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중독되는 음악이나 춤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요즘 20대들이 뭐 소확행 같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주제로 한 광고에 좀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면접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기업 이미지는 어떤지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던데요. 기업 광고 같은 걸 미리 분석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쌤? 근데 광고를 통해서 내가 그 기업을 알게 됐다 이런 식의 개념보다 그런 광고를 기업이 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국가가 무려 60여 개 국가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태국 이쪽에서도 점유율이 높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또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류 스타가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근석이라는 배우하고도 같이 매칭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실 때는 그런 광고의 기획 의도라든가 나오는 하다못해 그런 카피라든가 모델들을 볼 때도 이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저런 의사결정을 했겠냐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내가 키우는 회사 샵 직원도 기업도 윈윈입니다. 바로 앞서 제가 소개한 것 같이 메디톡스는 지금 한참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문화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입사하면 직원도 같이 기업을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원들이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쌤? 아직은 뭐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주고 거기는 이제 직원들은 함께 그걸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인지도보다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근데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취준생 입장에서 전망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모습보다는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 자체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라고 하면 뭐 내가 가는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요소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우선 매출액을 보거든요. 매출액이 그 기업의 덩치를 보여주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외부 환경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기업만 보지 말고 그 전체 산업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성장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바이오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 산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톡스의 10년 후, 은송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메디톡스는 10년 후에 보톡스 함유 화장품 브랜드를 선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먼저 메디톡스라는 회사는 분말 제형 그리고 액상 제형 같이 다양한 형태의 보톡스 약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제품을 개발을 시작한다면 화장품 또한 다양한 형태로 앰플, 마스크팩, 크림 등 다양하게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메디톡스의 수출의 70%가 해외에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한다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국내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톡스 회사로 시작을 했고 또 국내 보톡스 시장 1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보톡스 함유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은 좀 자신감 있는 태도 정말 좋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미 화장품 제품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10년 뒤에는 화장품은 뛰어넘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단기적인 계획인 것 같달까?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자, 뭐 그러면 전 선생님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박은송 학생이 이제 그 발표를 보면은 본인이 좀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데는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볼 때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발표를 볼 때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내용을 보는데 오늘 이미지, 음성까지는 정말 완벽하지 않았나. 내용도 뭐 사실은 저는 이 보톡스 함유 화장품이 잘 뭔지 몰라서 괜찮은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톡스를 또 자주 맞아서 그런지 확실히 어떤 그 화장품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 저는 좋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어떤 홍쌤께서 수치를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 해줬고 네. 칭찬을 받아서 이번 주에도 70%가 뭐 해외에서 점유하고 80%, 있다. 네. 예, 그다음에 뭐 분말 체형이 있고 액상 체형이 있다. 이런 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 다른 내용, 전문적인 내용을 좀 더 보강하면은 이제는 좀 완벽한 PT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하고 연결고리를 잡을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셀트리온도 화장품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산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자체, 그러니까 보톡스는 제가 어떤 제품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바이오 제약사들이 화장품 산업에 진출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또 다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업망이라든가 전략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비슷한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너무나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의외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도 흔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결부짓기보다 지금 메디톡스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거든요. 그 어떤 국가들보다 성형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인식도 아주 낮아졌죠. 일본은 아직도 성형수술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쉬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 필러라든가 뭐 보톡스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중국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중국 시판 이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현재 그 허가를 받은 이 보톡스,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될 수 있는 제재가 중국에서 나온 제품 하나와 그리고 이제 미국 엘라간의 보톡스 2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화장품 산업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산업에서 모르는 마케팅과 유통망을 뚫기보다 지금 제일 잘하는 제품으로 중국 시장 하나 제대로 뚫어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그냥 본인 관점에서 나의 관심도로 보지 말고 실제 그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매출이 어디서 나고 시장의 규모가 어디가 큰자 요거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메디톡스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엔 또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면접에 늦으면 감점이 되겠죠?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면접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제 학생은 오전에 면접이 있었고 그때 LG 계열이었고 또 오후에도 뭐 다른 기업 면접이 있었는데 욕심을 좀 부려서 퀵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면접이 끝나고 이 면접 중간에 쉬는 시간이 텀이 있어서 다른 기업에 면접을 갔다 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오전 면접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회사 면접이 늦었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에서는 또 원래 오전에 면접 봤던 그 회사 면접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울면서 전화 와서 선생님 욕심 부리다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취업은 됐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부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면접 시간에 늦는다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에서 많이 보니까 그날 이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미리 전날 올라와서 가까운 곳에서 좀 잠청하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그러면 입사 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할 생각인데요. 이제 메디톡스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을 고려해서 이제 배우 장근석 씨를 광고에 출연시킨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마케팅 전략을 배우면서 저도 그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뭐 나온 그런 얘기하고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약품,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사실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기보다는 의사들한테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런 ATL 광고보다는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고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략을 많이 짜죠. 그러니까 지금 은성 학생이 얘기한 거는 기업 홍보의 관점이고 마케팅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약 영업적인 관점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보강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이제 메디톡스가 중국 시장에 시판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허가가 난다면 현재 중국에 있는 타 해외 보톡스 제품이랑 어떻게 차별점을 두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성 뭐 가격적인 강점이죠. 그걸 이제 내세울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존의 보톡스와 또 중국의 그 토종 기업과 연결을 이미 잡고 있는 그런 병원들 대상으로 한 개척 영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약 영업 사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거기는 현지 인력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좀 그런 영업 전략이 지역별로, 상권별로,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도마다 다 이제 지역적인 색깔들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이 어떠한지 아마 좀 여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메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메디톡스 하면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뭐 몽골에 병원을 짓는다던가 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가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자, 본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됐죠. 구직자들은 이제 6월서부터 하반기 시즌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석 달. 그러면 사실 이제 100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요소들은 한 4가지로 우선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펙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 등급이 없으면 그거 따야 되고 해외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IM이다, 6급밖에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7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반도체 산업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교육은 받아야 되는 게 더 유리해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적성 시험 대비가 돼요. 그 시험을 10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많이 남아있다? 아니에요. 9월 달은 자소서만 써야 되니까 석 달 안에 다 완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소서 내용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는 상반기하고 다르거든요. 굉장히 기간이 몰리기 때문에 9월 달에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8월 말까지 나의 자소서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면접에 떨어진 친구들은 또 토익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면접력이 떨어져서 취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이 4가지를 석 달 동안 꾸준히 동시에 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쭉 끌어가면서 왜냐하면 계획 잡았던 대로 일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부정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병렬형으로 쭉 끌어가는 그 계획을 6월 달에 타이트하게 잡고요. 그래야 이제 올가을 여러분들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홍쌤 말 끝까지 들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